여행 날짜를 미리 브로커들에게 말해주면 브로커가 명단을 부자들에게 쫙 돌려줍니다. 보통 보면은 B급 배우, 영화에 잠깐 나왔던 조연, 레이싱걸, 모델 뭐 이런 사람들이죠.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엔지용입니다. 요즘 이래저래 미팅을 되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나름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제 나이나 커리어에 비해서 일을 맡겨주시는 게 좀 큰 일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팅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엔터판 이야기를 관계자가 거리낌 없이 하는 게 피해가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게 되는데, 사실 저를 정말 싫어하고 저 새끼 미친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저 같은 이런 사람을 좋아라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다행히 일은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똥꼬 오지게 빨면서 굽신거릴 때보다 더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여튼 미팅을 하는데 한 13년 정도 댄스팀을 운영하신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몇몇 친구들을 아쉽게 팀에서 내보냈다고 말이죠. 실력도 있고 얼굴도 번지르르하고 정말 계속 같이 가고 싶은 친구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중국이랑 싱가포르에 댄스 공연을 하러 간다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는 월 3천만원 4천만원을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 진짜 중국 가서 춤을 추면 이 정도로 돈을 버냐. 아무리 열심히 일을 만들어내도 사실 월 3천 4천을 받는다는데 어떻게 붙잡아 둘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팀에서 내보내 주었다. 지웅님은 중국에서 트레이닝을 하셨으니까 이런 일을 잘 아실 것 같아서 물어봤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정말 잘 보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그 사람들이 이 팀이었다는 거 기록 같은 거 남아있으면 남기지 말고 칼같이 다 쳐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가서 댄스팀이 더 커지거나 유튜브에서 유명해지거나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저 사람들은 댄서로 갔지만 중국에서 댄서로 활동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100% 장담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쪽 판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B급 연예인이나 모델, 댄서 이런 사람들이 중화권 국가에서 받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뿅. 제가 예전에 중국 부자 전용 클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좀 오래전의 영상이라 안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거기 시스템이 대충 이렇습니다. 각종 국가에서 여러가지 공연을 클럽으로 옵니다. 춤 공연뿐만 아니라 노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서커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클럽이 있어요. 클럽에서 왜 그런 공연을 하냐, 클럽은 놀러가는 곳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좀 개념이 많이 다른 클럽입니다. 손님들이 모두 부자들이고 손님들이 서서 놀지 않고 다들 테이블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거나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재미있는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공연하는 사람들에게 꽃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꽃 한 송이에 가격이 측정이 되어 있고, 자기가 그 공연을 보다가 즉석에서 마음에 드는 공연팀한테 꽃을 선물할 수 있어요. 정말 예쁜 애들이 나와서 섹시 댄스를 추거나 하면은 꽃들이 사방에서 날아옵니다. 꽃만 있는 게 아니라 꽃다발도 있고 드레스도 있고 왕관도 있고 만수르 세트 같은 황금마차의 요트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BJ들 보면은 사람들한테 리액션을 해주고 별풍선을 선물 받잖아요.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뿅. 중국 부자들은 이런 클럽에 놀러가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이 공연팀은 우리나라 아프리카TV처럼 그 받은 꽃다발에 대해서 수수료를 내고 6대4 이런 식으로 클럽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 클럽에서 인기가 많으면 하룻밤에도 수천만 원을 벌 수가 있죠. 러시아 스트립 댄스 팀들도 많이 오고 한국 댄서들도 간간히 오는데, 중국인들한테 한국 댄서팀은 수요가 꽤 좋다고 합니다. 한국 여자들이 잘 꾸미고 예쁘다라는 이미지가 중국 내에 있기 때문이죠. 여튼 이 별풍선만 주고 끝이 날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 클럽에는 암묵적인 예절이 있는데, 바로 어느 정도 이상의 왕관이나 드레스 이상의 돈을 쓴 사람에게는 그 공연팀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는 곳에 가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썼으니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옆에서 술도 따라주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죠. 대충 그 뒤는 어떤 일이 일어나시는지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시음 매매 제한이 들어오게 되죠. 하룻밤에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까지 가격을 불러버리고 보통 그 자리에서 그걸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애초에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날 밤을 잘 놀아주면 그 부자의 여러 명의 여자친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한국에 오거나 어디 여행 간다 이러면은 가끔 데리고 다니는 한국인 여자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보통 인스타에서 중국에서 댄서 활동을 한다, 중국에서 유명한 댄서다 이런 식으로 SNS에 글을 쓰고 엄청 좋은 곳에 여행 다니고 명품 백 찍어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100이면 100 다
다 이쪽 판에서 일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 클럽 댄서를 구한다 라는 공고가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댄서분들도 잘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진짜 보통 젊은 애들 오는 클럽에서 물 관리를 하느라 야광봉 들고 신나게 노는 그런 댄서를 구하는 곳은 월급이 한 달에 300, 많으면 400 정도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 곳들은 가셔도 무방합니다. 한두 달 즐겁게 놀고 여행도 다니고 용돈 벌어서 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기본 1000 이상을 보장한다. 네가 하는 것에 따라서 뭐 3000도 4000도 억도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이런 식으로 꼬셔요. 중국 애들이 춤도 못 추고 놀 줄도 몰라서 진짜 한국인들한테 비싼 돈을 주고 고용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속이고 데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따라가면은 저런 곳에 물들게 되죠.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소문날 일도 없고 눈앞에서 막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유혹엔 안 넘어가면 되게 대단한 사람인 거죠. 뿅. 자, 그리고 중화권 국가에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마카오나 싱가포르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진 않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중국 부자들이 싱가포르나 마카오로 여행을 정말 많이 갑니다. 도박을 하러 가든 호캉스를 가든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가게 되는데요. 그때 여행 날짜를 미리 브로커들에게 말해주면 브로커가 명단을 부자들에게 쫙 돌려줍니다. 보통 보면은 B급 배우, 영화에 잠깐 나왔던 조연, 레이싱걸, 모델 뭐 이런 사람들이죠. 부자가 그 프로필을 쭉 보고 컨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불러다 줍니다. 이 부자가 여행을 하는 몇 박 며칠 동안 옆에서 여자친구를 해주는 겁니다. 하루에 뭐 300만원부터 뭐 3천만원 넘게까지도 급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해요. 세상 어느 곳을 가나 존재하는 사람들이겠지만 자기 옆에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을 두고 액세서리처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나 체면 문화가 중요하다 보니까 부자들이 어디 여행 가거나 이렇게 할 때 꼭 저런 사람들을 불러서 가요. 자기 옆에서 예쁜 여자가 딱 달라붙어서 웃어주고 여자친구처럼 하고 이러는 게 거기 놀러오는 사람들 다 부자들인데 밤에 어디 술 먹으러 가거나 바에 가거나 하면 체면이 살거든요. 물론 어차피 여행 가서 돈 쓰는 거 시원하게 즐겨보자 뭐 이런 생각도 같이 있는 거고요.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모를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여튼 여기 불려가는 사람들도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뭐 간 김에 돈을 벌어오는 것도 목표지만 사실 이 부자의 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진짜 목표입니다. 가서 이 사람한테 잘해서 눈에 띄어서 아까 그 별풍선 클럽에서 마냥 이 부자의 여러 명의 여자친구 중에 한 명이 된다면 활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인맥에 따라 관시에 따라 뭐 한국에서 한두 번 활동하고 묻힌 사람이 중국에서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국에서 활동에 중국인 입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런 부분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활동에서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중국에서 활동할 때 중국 부자분에게 들은 말이 마카오에서 불가능한 건 없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시더라고요. 저희 회사 매니저가 엔터 매니저 하다가 인맥 좀 쌓고 나가고 이러면은 저런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뭐 중간에서 수수료 떼먹는 게 굉장히 쏠쏠하다고 하더라고요. 뿅. 뭐 여튼 여러분 주변에도 알게 모르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겁니다. 뭐 중국 클럽에 잠깐 일하러 간다 하면서 한 달 만에 엄청난 돈을 벌어오거나 뭐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갑자기 마카오, 싱가폴 뭐 이런 쪽에 놀러가서 본인 벌이보다 호화롭게 논다 뭐 이러면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중국인들만큼 돈에 예민한 사람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이용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뭐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내가 그만큼의 가치를 생성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건 다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한번 발을 담그고 나면 다른 일로 돈을 못 법니다. 진짜 맞들이면 한국에서는 스피어걸도 못해요. 그것보다도 훨씬 많이 벌게 되니까요. 여러분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